안녕하십니까. 오늘 입양아동 학대 근절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 발조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를 맡은 저는 학생대회 이영희 대표입니다. 오늘 대책위 발조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먼저 김삼화 의원님께서 발조 취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입니다. 대책위원회 발족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입양아동 내사 사건과 포천의 입양아동 학대 살해 사건은 잘 아실 것입니다. 결국 대구의 한 가정에 입양돼서 학대를 받고 내사 상태에 빠져있던 4살 은비는 석 달여 만에 사망 판정을 받고 한줌 가루로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비를 입양했던 가해 양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어제는 입양한 6살 딸을 모진 학대 끝에 사망하게 하고 야산에 안매장을 했던 포천의 비정한 양부모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허술한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히 입양아동의 학대에 대해서 두 사건에서처럼 양부모나 입양기관은 아동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대는 등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는 아동에게 오히려 그 책임을 돌리고 있으며 입양아동의 인권이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이에 가해 양부모의 처벌보다 사각지대를 밝히고 대안을 세우고자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고 진상조사와 서명운동 중에 아동인권을 위해 일하는 더 많은 단체들이 함께 입양아동 학대를 근절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 사회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4명의 국회의원과 22개의 단체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가 먼저 출범을 했습니다. 그 출범은 21일날 10월 21일날 대구 양부모 가해 양부모가 재판이 시작된 10월 21일날에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가 발족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서면 질의서를 보건복지부하고 대법원 등에 발송해서 자료를 받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는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는 그 포천 사건의 양부모, 가해 양부모 공판이 있어서 공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00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서명운동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을 두 의원님께서 낭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은 이재정 의원님과 남일순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 추진에 민간과 국회가 나섰다. 지난 11월 19일은 제17회 세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수는 2005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1년 반 동안 무려 139명에 달하며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은 2011년 1146건에서 지난해 19,203건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2명의 입양아동이 학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 뇌사 판정을 받았다가 10월 29일 사망했습니다. 또한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 입양한 6세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안매장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현재 입양 절차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양아동은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입양아동 학대 사건 진상규명 및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뜻이 있는 국회의원과 민간단체가 함께 진상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여 금태섭, 김참아, 남인순, 이재정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사단법인 탁틴네일이 사무국을 맡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등 22개의 민간단체와 아동복지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입양아동의 학대를 근절하고 입양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위를 발족하여 전 사회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대책위는 현재 대구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입양아동이 머무른 입양기관,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며 28일부터 금태섭, 김참아, 남인순, 이재정 의원실과 아동복지 전문가, 법률 전문가, 민간단체들이 공동으로 대구와 포항을 직접 방문하여 진상조사를 위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남인순 의원입니다. 이어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는 대구와 포천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아동학대 가해 양부모를 엄정하게 처벌하라. 정부는 한부모들의 양육지원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는 입양아동 인권보장법으로 관련법을 통합하고 전면 개정하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아동 학대 사망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서명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포천 사건 등을 통해 드러났듯이 아동을 돌보고자 하는 입양 절차에서 오히려 아동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살해당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단체,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두 입양 아동이 학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서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먼저 나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정부도 스스로 그 책임을 밝히고 개선 대책을 발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가해 양부모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하나,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 지속하도록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나, 입양 전 상담과 입양의 결정, 아동의 인도는 민간 입양기관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지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아동 쇼핑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는 입양 체험을 전면 제고해야 합니다. 하나, 입양 부모 교육 내용과 기간을 내실화하여 입양 부모의 선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된 입양 절차를 입양아동 인권보장법으로 통합해야 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입양아동 학대 근절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 금태섭, 김사마, 이재정 의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관련한 여성가족위원회, 아내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단체들로는 국립인권법 재단법인, 공감, 국제아동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 협회 인트리, 뿌리의 집, 사단법인 들꽃 청소년 세상, 사단법인 두루, 사단법인 탁틴네일,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세이브 더 칠드런, 아동인권실현 연구자 모임, 재단법인 금천, 한국미혼모 가족협회,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방정한 재단, 한국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한국한부모연합, 한국YMCA 전국연맹, 포천 진보 시민 네트워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서
세 분 정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김수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아동인권위원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아동인권위원장 김수정 변호사입니다. 입양제도가 아동들을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합의만 있으면 손쉽게 이루어지는 입양제도를 이용해서 아동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심지어는 주택 청약 순위를 1순위로 올리기 위한 아동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별거 중이고 재산이 없고 전문직이 아님에도 서류를 위조해서 입양 서류를 냈는데 조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법원이 입양을 허가했고, 이 때문에 아동이 양모에 의해서 학대당해서 살해당한 사건도 2014년에 발생했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에 의한 입양 허가 제도가 도입됐지만 민간에서 입양 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부실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됐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사건도 이러한 지적대로 부실한 제도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대체 무슨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조사도 민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입양이 아동에게 무조건 좋은 일이다라는 편견은 없어야 합니다. 입양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더 이상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대책위원회는 이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시행할 것입니다. 강화문에서 밝히고 있는 저 100만 촛불들의 가장 간절한 염원은 아동들이 건강하게 안전하게 자라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점을 정부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대구 지역에서 열심히 이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대구 미혼모 가족협회 김은희 대표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미혼모와 가난한 한부모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입양이 최선의 선택이며 경제적으로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사회적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사회적, 반인권적인 인식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초에 전 국민을 경악시켰던 논산에서 발생한 영아매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기를 출산할 비용이 없는 미혼 임산부들이나 아기 분유값을 감당하지 못한 한부모들이 수십만 원의 아기를 매매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민간 입양기관이 후원금을 받고 입양하는 소위 매매 입양이 가능한 국가이며,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에 이러한 문제가 파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양의 적격성 및 사후 관리의 권한과 의무를 민간 입양기관에 위임했기 때문에 지난 60여 년간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사회가 정말 놀라워해야 될 지점은 2015년 기준 GDP 11위의 위용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단돈 수십만 원에 10개월 뱃속에서 키운 미혼모들이 아기를 포기할 지경을 가난에 직면했을 때 정부는 어떠한 지원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헤어지는 경우에만 정부의 모든 지원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굶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엄마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아기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부가 이 지점을 잘 알고 있고 사회가 오히려 엄마가 아이를 버리는 것을 더 권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헤이그 협약 제4조에서 아동의 입양의 적격성은 정부가 결정해야 되는 것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입양 절차의 모든 적격성을 민간 입양기관에 위임해 있습니다. 대구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입양아 살해 사건의 공통점은 살해 방법의 잔혹성뿐만이 아니라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입양아의 적격성에 대한 권한을 민간에 위임해버리고 책임을 방기했다는 점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입양체험이라는 이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입양체험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아동 쇼핑은 입양 활성화에만 집중된 정부 정책의 반인권적인 단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과 시범에게 입양 허가를 하였고 결국 아이는 입양 체험 과정에 의해
무자비한 폭력에 의한 뇌사 상태에 있음에도 입양 절차를 진행했고 결국 법원은 입양을 허가했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논리와 그 책임을 방기했기에 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을 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사회는 이런 정근대적인 가난한 사람은 아이를 키울 수 없다는 인식으로부터 깨어나야 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고 미혼모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한 출산과 직접 양육을 보장하는 정책과 제도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며 이에 정부는 보다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체험을 다할 때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면할 것이며 반인권적인 반사회적인 참혹한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포천 지역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고 계신 포천 진보시민 네트워크의 장승호 대표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재정 의원님, 남인순 의원님, 김삼화 의원님, 금태수 의원, 그리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신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포천 진보시민연대 네트워크 공동대표 장승호입니다. 지난 10월 포천에서 입양된 어린 6살 난 어린이가 양부모의 학대와 살해 후 시신이 훼손, 안매장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생각조차 하기 싫은 충격적인 이 사건은 온 국민을 흥분시키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습니다. 어제 저는 인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이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였습니다. 10여 분에 달하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들으며 보호받지 못한 입양의 사각지대에서 비닐 테이프에 온몸이 감겨 베란다에서 몸부림치다 고통스럽게 짧은 생을 마감한 어린 생명에 대하여 이 시대의 어른으로서 아빠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 인권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허술하고 아니란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정부는 엄정 대처를 표방하고 강화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구멍 뚫린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복지, 입양 관련법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공적기관의 책임있는 관리와 민간 입양기관들의 엄정한 검증 및 철저한 관리 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포천 시민연대 또한 범시민 서명운동 및 입양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과 홍보 활동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시는 비닐테이프에 희생되는 비참한 어린 생명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책위 향후 활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해 양부모에 대한 법적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입양법 관련해서 지금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입양 관련법 개정 청원 및 입양 관련법 개정안을 의원님을 통해서 발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입양아동 인권 보장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1월 중에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대책안을 제안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의 발족이 사실 지금까지 직접적인 학대 가해자인 양부모에 대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미혼모, 한부모가 입양을 보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편견의 벽을 깨야 하고요. 이제는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학대 위험성이 있는 양부모에게 입양되지 않도록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적, 사회적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입양아동들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후 더 이상 입양아동이 학대에 노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이 대책위에 참여하는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대책에 참여하는 단체들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